짓깨어들인 어둠에 고무 농장을 짓눌렀다. 코를 찌르는 끈적한 라텍스 향, 축축한 흙바닥 위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정적을 깨는 건 매미 울음소리와 이름 모를 벌레들의 날갯짓 소리뿐이었다. 젠장, 또 시작이군. 응민 형사가 낮게 읊조렸다. 그래도 눈은 이미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끔찍한 연쇄 살인. 피해자들은 모두 고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하나같이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되었다. 이번엔 또 누구요? 파트너는 람이 물었다. 응녀는 대답 대신 손전등을 아래로 향했다. 앙상한 고무나무 뿌리 곁에 시체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낡은 작업복은 붉은 핏물로 얼룩져 있었고 잘린 목덜미는 끔찍하게 벌어져 있었다. 람은 구급지를 참으며 시체의 신원을 확인했다. 레반드, 어제 저녁까지 함께 일하던 친구였는데. 응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 머리는. 람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응외는 고개를 저었다. 찾지마. 찾을 수 없을 거야. 어딘가 체념한 듯한 그의 목소리. 응위는 지난 며칠간 유진 수사에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숲속에 끔찍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이건 인간의 짓이 아니야. 람이 중얼거렸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머리 없는 시체, 사라진 머리, 그리고 숲속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기운.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응외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떠올랐다. 고무 농장에 얽힌 저주, 숲속에 숨어 사는 괴물, 그리고 인간의 광기. 돌아가자. 은근히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다시 와야 해.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머리 없는 시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끔찍한 악몽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무 농장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공포를 삼키려는 듯이. 람은 융엔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자네도 봤잖아. 시체의 상태가 보통 일이 아니야.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타올랐다. 정의감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다. 람은 법의학 서적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렸다. 시체의 부패 정도, 혈흔의 형태, 그리고 사라진 머리. 머리는 왜 사라진 걸까? 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짐승의 짓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하게 잘렸어. 마치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처럼. 응외는 고무나무 숲을 둘러보았다. 짙은 어둠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숲에서 자랐지만 지금처럼 끔찍한 기운을 느낀 적은 없었다. 저주받은 땅이야. 응wen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는 오래된 악령이 깃들어 있어. 건드려서는 안 돼. 람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시체가 발견된 자리를 다시 살폈다. 장갑을 낀 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주변의 나뭇잎을 들춰보았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혈흔이 너무 적아. 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가 잘린 자리인데 이렇게 적을 일이 없어. 마치 다른 곳에서 살해당한 후 옮겨진 것처럼. 그의 말을 웅에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남의 말이 맞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유도적으로 시체를 이곳에 유기한 것이다. 그리고 머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뭔가가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혹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다. 응위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 들었어. 응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람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숲속으로 비췄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갔지만 보이는 것은 빽빽한 고무나무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돌아가자, 람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까와 달리 심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그들은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 했다. 마치 그들을 쫓아오는 것처럼. 고문 몽장의 어둠은 그들의 뒤를 바싹 따라붙으며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 날뛰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람은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발은 엉켜붙은 듯 말을 듣지 않았다. 빨리! 응웬이 소리쳤다. 공포에 질린 그의 목소리. 그들은 고무나무 사이를 헤치며 달렸다.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들을 덮쳐오는 듯 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간헐적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 빛조차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람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는 땅에 쓰러져 신음했다. 람! 은근히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는 람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람은 일어설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꺾여 있었다. 가 먼저 가. 람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틀렸어. 은근은 담을 버리고 갈 수 없었다. 그는 람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들의 뒤에서 무언가가 덮쳐왔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조용했다. 응우에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무언가가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응우에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람을 바라보았다. 람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리고 킹위는 모든 것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고무 농장에서 두구의 시체를 발견했다. 람의 시체는 다리가 꺾인 채 쓰러져 있었고 응운의 시체는 머리가 잘린 채 암의 옆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영원히 감기지 않았다. 고무 농장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바람은 고무나무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고 나뭇잎들은 속삭이는 듯 흔들렸다. 농장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 안에는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무 농장의 닫힘은 끔찍한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찌르르 흘러대는 매미 소리와 축축한 공기만이 간도는 정적 속에서 두쿠의 시신은 악몽의 잔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람의 시신은 앙상한 고무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진 듯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굳게 감긴 두 눈은 마지막 순간 마주했던 공포를 영원히 새긴 듯 했다. 그러나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농문야의 시신이었다. 람의 입은 쓰러져 있었지만 머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잘린 목에서는 검붉은 피가 굳어 기괴한 꽃처럼 피어 있었다. 람의 시신을 향해 뻗은 그의 손은 텅 빈 허공을 뭉겨쥐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머리를 찾으려는 듯 혹은 다가오는 죽음을 막으려 발버둥치는 듯.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10여 년 전 이 고무 농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머리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주받은 땅, 악령의 장난, 억울하게 죽은 자의 복수. 사건을 담당한 형사증은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법의학 지식을 떠올리며 시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시신의 부패 정도, 혈흔의 형태, 주변의 미세한 흔적까지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뭔가를 속삭이는 듯 했다. 하지만 증은 그 속삭임의 의미를 쉽사리 알아챌 수 없었다. 열대의 습한 기운은 시신의 부패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었다. 파리떼가 쉴 새 없이 들끓었고 포를 찌르는 듯한 키키한 썩은 내가 진동했다. 증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이 끔찍한 살인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어쩌면 끔찍한 의식이 동반된 의식 살인일지도 모른다. 그때 증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람의 꺾인 다리 옆 축축한 흙 속에 파묻힌 작은 부적 조각이었다. 낡고 다른 그 부적에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증은 부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오한이 온몸을 휩쌌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다. 증은 직감했다. 이 부적이 끔찍한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실마리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그 자신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증은 부적을 손에 쥔 채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보았다. 고무나무 숲은 여전히 음산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마치 숲 자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부적의 기괴한 문양은 증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장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기했다. 마치 고대 언어로 쓰여진 듯 알 수 없는 힘을 내포하고 있는 듯 했다. 증은 부적을 자세히 살펴보며 인양의 형태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으려 애썼다. 그때 증의 시선이 람의 잘린 목 부위에 멈춰 섰다. 끔찍한 단면은 파리떼로 뒤덮여 있었지만 증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람의 목에는 희미하게 글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붙이로 지진 듯 기묘한 흔적이었다. 증은 조심스럽게 람의 목을 감싸고 있는 파리떼를 쫓아냈다. 글린 자국은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놀랍게도 부적에 새겨진 문양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증은 숨을 멈췄다. 이 끔찍한 살인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그리고 끔찍한 의식을 동반한 의식 살인이었다. 증은 부적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아주 위험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 진실은 어쩌면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은 멈출 수 없었다. 그는 형사였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비록 그 진실이 그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열대의 습한 공기가 온몸을 짓눌렀다. 고무나무 잎 사이로 간신히 스며드는 햇빛은 남의 시체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드넓은 고무 농장은 거대한 미로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은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증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람의 시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 모무나무 뿌리 아래 축축한 흙이 움푹 파여 있었다. 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웅크리고 앉아 흙을 헤치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다. 증은 상자를 열기 위해 주머니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을 자물쇠 틈새에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비틀었다. 낡은 자물쇠는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증은 있는 힘껏 칼을 움직였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다. 증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천을 들이추자 낯선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의뢰용 단검,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린 야토,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증은 사진을 집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증은 그곳이 어디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이 고무 농장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어둠이 껴나는 밤, 숲의 심장이 다시 뛴다. 증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저주, 어둠의 의식과 관련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증의 등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 두 개가 증을 쏘아보고 있었다. 붉은 눈이 느릿하지만 어김없이 증에게 다가왔다. 늑대도 누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 숲의 어둠에서 태어난 악몽이었다. 증은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손에 든 손전등을 괴물에게 겨누었다. 강렬한 빗줄기가 어둠을 찢으며 괴물의 형상을 드러냈다. 인간과 짐승을 기괴하게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앙상한 팔다리, 찢겨진 얼굴, 핏빛으로 물든 날카로운 얄이 눈에 들어왔다. 괴물이 증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썩어가는 숲의 심장이 토해내는 듯 끔찍한 울음소리였다. 증은 뒷걸음질 쳤다. 권총을 뽑아 들었지만 괴물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다. 순식간에 달려들어 증의 손에서 권총을 쳐냈다. 권총은 땅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증은 필사적으로 괴물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괴물은 증의 목을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손톱이 증의 살갗을 찢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때 증의 손에 들린 일회용 단검이 떠올랐다. 마지막 힘을 짜내 단검을 괴물의 심장에 꽂았다. 괴물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증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검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증은 바닥에 쓰러졌다. 찢겨진 목을 움켜쥐었지만 멈추지 않고 피가 솟구쳤다.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무나무 잎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숲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원히 그와 함께 묻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새들은 지저귀고 햇살은 고무나무 잎사료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숲의 깊숙한 곳, 등이 쓰러졌던 자리에는 끔찍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고무 농장의 인부람이 그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아침 일찍 콧물을 채취하러 숲에 들어왔다. 캐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람은 냄새의 근원을 찾아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눈을 의심케 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머리 없는 시체, 몸은 분명 증의 것이었다. 찢겨진 옷, 달아해진 부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목은 날카로운 칼날로 자른 듯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잘린 단면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핏자국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마치 피가 모두 빨려나간 듯 했다. 람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마을로 뛰쳐갔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숲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몇몇은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구토했다.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증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범행 도구도 범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이 한치처럼 흔적 하나 없이 깨끗했다. 법의학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시체를 꼼꼼히 조사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증의 손에 쥐어진 일회용 단검이었다.
단검은 낡고 녹슬었지만 날카로운 날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단검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여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이 단검이 살인 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머리를 잘랐을까요? 상처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졌다. 증은 왜 살해당했을까? 그리고 그의 머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증이 숲의 신성한 장소를 더럽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증이 악령에 홀려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숲은 살아있다. 그리고 숲은 비밀을 지키고 있다. 수사가 난항을 겪는 동안 남은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밤마다 머리 없는 증이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꿨다. 증은 남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없었다. 람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어느 날 밤 람은 잠들기 전 증의 장례식에서 얻은 부적을 꽉 쥐었다. 부적은 야군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고 했다. 람은 부적에 의지하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람은 꿈속에서 증을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증은 머리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람, 증이 속삭였다. 숲의 심장이 깨어났다. 람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람은 증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증이 그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고무나무들이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람은 숲을 바라보았다. 숲은 고요했지만 람은 숲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람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숲의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빛은 마치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람은 망설였다. 숲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숲의 심장이 깨어났다. 람은 용기를 내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횃불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람은 숲의 깊숙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고무나무가 서 있었다. 나무의 굵기는 10사람이 팔을 벌려도 다 감싸지 못할 정도였다. 나무의 뿌리는 횃불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횃불 옆에는 머리가 있었다. 증의 머리였다. 머리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지만 람은 그것이 증의 머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의 눈은 암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람의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괴물이 서 있었다. 괴물은 증을 죽였던 바로 그 괴물이었다. 썩어가는 살갗,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텅 빈 눈. 괴물은 람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숲의 심장이 토해내는 신음 같은 끔찍한 소리였다. 람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괴물은 천천히 람에게 다가왔다. 람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증의 머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멈춰. 증의 머리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해치지 마. 괴물은 멈춰 섰다. 증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괴물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를 살려줘야 하지? 그는 죄가 없어. 증의 머리가 말했다. 그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뿐이야. 괴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암에게서 물러났다. 괴물이 말했다. 그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는 숲의 비밀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만약 그가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는 증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괴물은 검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람은 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증의 머리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람, 증의 머리가 말했다. 숲의 심장은 깨어났어. 그리고 곧 세상은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야. 증의 머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썩어가는 시체 덩어리일 뿐이었다. 람은 공포에 질려 숲에서 뛰쳐나왔다. 마을로 달려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다. 괴물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그가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는 층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람은 입을 다물었다. 숲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숲의 심장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땀으로 흠뻑 젖은 람은 헐떡거렸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로 울부짖는 심장이 그 고통을 대변했다. 고무나무 잎 사이로 스미는 희미한 달빛조차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금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검은 연기, 찢겨진 시체, 그리고 증의 머리. 증의 머리 람은 석은 내가 코를 찌르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증은 분명 죽었어야 했다. 짐승에 찢겨 숲에 버려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 머리는 말을 했다. 끔찍한 연을 남기고 사라졌다. 숲의 심장이 깨어났어. 그 말은 아멘델이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다. 숲의 심장이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람은 오래전 마을 노인들이 들려주던 숲에 얽힌 끔찍한 전설들을 떠올렸다. 오래된 신, 피에 굶주린 악령, 그리고 이식을 통해 깨어나는 심장. 람은 고개를 저으며 망령을 떨쳐내려 애썼다. 미신일 뿐이야. 늙은이들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하지만 심장은 끊임없이 위험을 경고했다. 증의 머리가 남긴 마지막 발은 람의 공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세상은 끔찍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말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했다. 숲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의 머리가 남긴 연을 모두 알려야 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괴물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는 증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람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증의 끔찍한 최후가 눈앞에 선명했다. 찢겨진 몸, 텅 빈 눈, 그리고 공포에 질린 마지막 비명. 람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침묵만이 그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는 뒤돌아 숲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고무나무 숲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람은 영원히 숲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숲의 심장이 깨어나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고무나무 숲은 침묵에 잠겼다. 람이 떠난 자리에는 희미한 발자국과 짙은 어둠만이 남았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숲은 람의 불안한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그는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숲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듯 했다. 마을 오기에 다다랐을 때 람은 걸음을 멈췄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아낙들은 빨래를 하고 노인들은 정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람은 자신이 본 것을, 증의 죽음을, 괴물의 경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혀는 무겁게 짓물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증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까 두려웠다. 숲의 침묵은 그의 침묵이 되었고
괴물의 저주는 그의 저주가 되었다. 람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희귀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눈에는 중에 끔찍한 모습이, 괴물의 섬뜩한 미소가, 그리고 붉은 피로 물든 고무나무 숲의 풍경이 떠올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남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고무나무 잎사귀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마치 숲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숲의 비밀과 괴물의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끔찍한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남은 결심했다. 그는 숲의 비밀을 영원히 숨기기로. 그것만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숲의 심장이 깨어나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침묵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람은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냉렬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마치 깊은 악몽의 수렁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듯 정신은 극도로 혼미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하게 새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망설임이 암의 내리를 스쳤다. 숲의 비밀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려 했지만 내면의 격렬한 갈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숲에서 목격한 끔찍한 광경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핏빛 낙인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잘려나간 머리, 괴물의 조롱하는 듯한 웃음, 붉게 물든 고무나무 숲. 그 잔상은 끊임없이 그의 뇌수를 맴돌았다. 옷을 걸쳐 입고 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숲으로 향했다. 숲은 여전히 짙은 어둠과 음산한 길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오른 고무나무들이 람을 겹겹이 에워쌌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람은 숲속 깊숙이 발을 들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숲의 심장이 이끄는 대로 홀린 듯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숲의 심장이 자신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고 그는 느꼈다. 오래된 오두막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고 퇴색한 모습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탱탱그렁했다. 오두막 안은 어둡고 희귀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책상과 지하, 그리고 먼지로 뒤덮인 낡은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녹슨 칼, 그리고 기이한 형태의 부적이 들어 있었다. 람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숲의 비밀과 괴물의 저주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과 같은 섬뜩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숲의 심장이 깨어나는 날,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람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의 심장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고 세상은 파멸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나가고 있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기이하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람은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숲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끔찍한 형체를 한 괴물이었다. 괴물이 으르렁거리며 오두막을 향해 다가왔다. 붉게 타오르는 듯한 눈,
그리고 선뜩한 미소가 드리워진 입가. 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의 다리는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괴물이 마침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람은 괴물과 눈을 마주쳤다. 괴물의 눈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괴물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괴물이 잔혹하게 그의 목을 비틀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람은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그것은 곧 죽음이었다. 괴물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람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선뜩한 미소가 잔혹하게 걸려 있었다. 괴물은 그림자처럼 숲 속으로 사라졌다. 숲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숲의 심장은 여전히 끔찍하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파멸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다. 고요한 밤, 람의 시신은 낡은 오두막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죽음은 순식간에 그를 덮쳤고 그의 육신은 차가운 부패를 향해 빠르게 나가고 있었다. 시체 경직이 시작되며 그의 근육은 뻣뻣하게 굳어갔고 핏기 없는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갔다. 람의 눈은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영원히 담고 있는 듯 했다. 숲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고려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끔찍하고 잔혹한 비밀이 숨겨진 듯 했다. 람의 시신은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핏빛 액체는 바닥을 끔찍하게 적셨고 포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숲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람의 오두막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인간 형상의 끔찍한 괴물이었다. 괴물은 람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섬뜩하게 미소 지었다. 괴물의 눈은 마치 지옥에서 솟아오른 악마의 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괴물은 람의 시신을 질질 끌어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숲은 괴물의 발걸음에 맞춰 신음하는 듯 끔찍하게 울부짖었다. 괴물은 람의 시신을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숲속 어둠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사람들은 람의 오두막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오두막과 핏자국뿐이었다. 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숲을 샅샅이 소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람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며칠 후 숲속에서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머리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시체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람의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람은 왜 죽었을까? 그리고 그의 머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진실은 짙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있었다. 숲은 침묵했고 괴물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숲의 심장은 여전히 끔찍하게 뛰고 있었다. 세상의 멸망을 향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다. 람의 시신이 고무나무 숲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머리는 잔혹하게 잘려나간 채.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숲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끔찍한 광경이었다. 람의 시신은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웅크린 채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핏물은 이미 검게 변해 흙과 비섞여 있었고 잔혹하게 잘린 목덜미는 끔찍한 상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시체는 이미 사후 경직이 진행 중이었고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며칠 동안 방치된 탓에 부패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숲 전체를 끔찍하게 뒤덮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치 뭔가를 보고 있는 듯 했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마지막 순간을 람의 잘린 머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숲의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람의 시신을 겨우 수습하여 말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공포가 깊이 새겨졌다. 람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숲이 그를 잔혹하게 죽인 것이다. 숲의 심장이 람을 산채로 집어삼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숲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숲은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괴물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끔찍하게 드리워졌다. 몇몇은 람이 죽기 전날 밤 숲에서 이상한 버섯을 채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붉은 반점이 끔찍하게 돋아난 기괴한 버섯이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숲의 심장에서 자라나는 기이한 균류의 일종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신경 독소를 품고 인간을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저주의 버섯이라고. 람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들은 람과 똑같은 극심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숲속에서 끔찍한 괴물을 보았다고 울부짖었다. 숲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숲의 심장은 세상을 삼킬 듯 더욱 맹렬하게 뛰고 있었다. 람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마을에는 기이하고 끔찍한 안개가 드리워졌다. 잿빛 안개는 마치 숲에서 걸어 나온 듯 마을 전체를 덮었고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것은 썩어가는 고무와 흙먼지가 역겹게 뒤섞인 끔찍한 냄새였다. 그날 밤 마을의 젊은 의사 황은 람의 시신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람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홍황은 람의 시신이 안치된 차가운 관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훅 덮쳤다. 람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홍황은 람의 몸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침내 멈춘 곳은 람의 목덜미였다. 거기에는 붉은 반점이 끔찍하게 돋아난 기괴한 버섯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숲의 심장이 찍어놓은 잔혹한 낙인처럼. 호황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둘러 람의 위장을 해부했다. 그리고 그의 위장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른 아닌 붉은 반점이 끔찍하게 돋아난 버섯 조각들이었다. 호황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끔찍하게 관찰했다. 현미경 속에서 버섯 조각들은 꿈틀거리는 기이한 형상으로 끔찍하게 변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그것들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끔찍한 독소를 쉴 새 없이 뿜어내고 있었다. 호황은 극심한 공포에 질렸다. 그는 람이 단순한 살인이 아닌 숲의 끔찍한 저주에 희생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갑자기 진료실의 문에 황소리를 내며 끔찍하게 열렸다. 문 앞에는 암의 아내 홍이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흐옹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웅얼거렸다. 숲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흐옹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끔찍한 붉은 빛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잔혹하게 번졌다. 홍황은 본능적으로 끔찍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흐엉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흐엉, 정신 차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흐엉은 대답 대신 기괴한 웃음을 끔찍하게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끔찍한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끔찍하고 섬뜩했다. 흐엉은
천천히 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끔찍하게 들려 있었다. 숲의 심장이 너를 원해. 호랑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숲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숲의 심장은 세상을 삼킬 듯 더욱 맹렬하게 끔찍하게 뛰고 있었다. 숨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흥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등 뒤로는 흥엉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귓가를 찔렀다.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가자 칠흑 같은 어둠이 맹수처럼 입을 벌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숲은 이미 그의 모든 감각을 짓눌렀다. 끈적한 열기와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어가는 곡립과 이름 모를 독성 식물들이 뒤섞인 향은 마치 악마의 숨결처럼 불쾌하고 역겨웠다. 나뭇잎 사이로 간신히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조차 숲의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기괴하고 불안정했다. 호황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발밑에 질척한 흙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 무거웠다. 나뭇가지들은 악마의 손톱처럼 그의 옷을 찢고 살갗을 핥기었다. 감히 뒤를 돌아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흥엉, 아니, 흥의 모습을 한 끔찍한 무언가가 틀림없이 그를 쫓아오고 있을 터였다. 얼마나 오래 달렸을까. 폐는 터질 듯했고 다리는 감각을 잃어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숲의 심장이 그를 산채로 집어삼킬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코를 찌르는 끔찍한 악취의 숨을 멈췄다. 썩은 고기와 곰팡이 그리고 핏비린내가 진동했다.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인간의 시체였다. 머리가 잘린 채 끔찍하게 훼손된 시체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잘린 단면에서는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시체의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곳곳에는 끔찍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사후 경직이 진행된 듯 시체의 팔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다. 호황은 구덕지를 참으며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시체의 몸에는 깊고 날카로운 상처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 있었다. 날카로운 칼날로 난도질한 듯 끔찍했다. 그는 숲의 심장이 흥을 조종하여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이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흥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칼날이 들려 있었다. 숲의 심장이 널 기다리고 있어. 흥어의 목소리는 끔찍하게 변조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가 알던 흥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호황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의 심장은 이미 그를 완전히 올가매고 있었다. 흥엉은 칼날을 든 채 천천히 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숲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듯 했다. 흥엉 정신 차려. 제발. 호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흥엉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흥엉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은 섬뜩하게 빛났다. 호황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 순간 숲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수백 마리의 벌레가 동시에 윙윙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숲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흥엉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치 숲의 심장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듯 했다. 안 돼, 안 돼. 흥흥에게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황은 흥에게 달려갔다. 그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흥어, 정신 차려. 내가 있잖아. 숲의 심장에게 지지 마. 흥은 황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듯했다. 호양, 흥에 의해서 간신히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텅 비어버렸다. 늦어서. 흥의 입에서 숲의 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싸늘하게 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호황은 간신히 칼날을 피했다. 칼날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뺨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호황은 뒤로 물러섰다. 그는 통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숲의 심장에 살칸 김이 가득 차 있었다. 숲의 심장은 널 원해. 흥엉은 다시 칼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호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호황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의 심장은 이미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엉이 휘두르는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문을 감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엉이 휘두르는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문을 감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칼날은 그의 살갗을 찢지 않았다. 눈을 뜬 호응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흥흥의 칼날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고 그녀의 몸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부자연스럽게 비틀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또 꺼져. 흥엉이 입에서 단신이 쥐어짜듯 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마치 악령의 신사람처럼 몸부림쳤다. 그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숲의 심장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호황은 혼란스러웠다. 숲의 심장이 흥흥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때 호황은 흥의 목덜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버섯처럼 생긴 기괴한 혹이었다. 옅은 녹색을 띠고 있었고 표면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었다. 그 혹에서 끔찍한 압취가 풍겨져 나왔다. 마치 썩은 고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냄새였다. 호황은 본능적으로 그 혹이 모든 것의 원흉임을 직감했다. 숲의 심장은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신경 독소였다. 아마도 균류에서 추출한 환각 유발 물질일 것이다. 그것은 흥의 뇌를 장악하고 그녀의 의식을 조종하고 있었다. 흥은 마지막 힘을 짜내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목덜미에 혹을 움켜쥐고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 혹은 마치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 제발 끝내줘. 흥엉은 눈물을 글썽이며 호황에게 오만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했다. 호황은 망설였다. 그는 흥엉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호황의 눈에 흥이 떨어뜨린 칼이 들어왔다. 칼날은 달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황은 천천히 칼을 집어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흥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목덜미의 혹을 뜯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호황은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는 흥을 죽여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그녀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유일한 방법일까? 하지만 그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다. 만약 그 혹을 잘라낼 수 있다면, 만약 숲의 심장의 심경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면. 호황은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흥의 목덜미에 칼날을 겨누었다.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칼을 휘둘렀다. 흥의 비명이 숲 속에 울려 퍼졌다. 흥의 비명은 숲의 정적을 갈랐다. 호황은 칼을 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흥의 목덜미에 도단한 기이한 혹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칼날은 섬뜩하게 빛을 반사하며 혹의 표면을 긁어냈다. 흥의 몸부림이 더욱 거세졌다. 그녀의 눈은 흰자루만 드러낸 채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듯 쉴 새 없이 신음하고 울부짖었다. 제발 멈춰. 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호황은 그녀의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칼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만이 흥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칼날이 혹의 깊숙한 곳을 파고들자 끈적하고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그 액체는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고 숲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호황은 역겨운 냄새에 숨을 멈췄다. 썩어가는 시체와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 그리고 맹독성 심경 독소가 뒤섞인 듯한 끔찍한 악취였다. 흥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멈춰 있었다. 호황은 흥의 몸에서 사후 경직이 시작됨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칼을 움직였다. 마침내 칼날이 혹의 뿌리에 닿았다. 호황은 온 힘을 다해 칼을 내리쳤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혹이 잘려나갔다. 흥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호황은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희미하게 남아 뛰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다. 잘려나간 혹은 바닥에서 꿈틀거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발버둥쳤다. 호황은 칼을 들어 혹을 짓눌렀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혹이 터져버렸다. 호황은 흥을 안아 들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갑고 뻣뻣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흥을 데리고 숲을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흥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숲은 대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